소개받은 정지훈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예. 첫 번째 말씀을 뭘 드릴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 정지훈 사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트위터 이하 소셜미디어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정지훈 사장님 슬라이드 되게 많이 써요. PPT 그대로 올려놓으셔가지고, 한 6장, 7장 보통 뜯어가지고 그대로 쓰는데, 이번에는 하필 앞에 발표하시고 또 재미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 뜯어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똑같은 저걸 하겠어요. 그래갖고 이번엔 이제 어디서 뜯어올까 고민하다가 요 밑에 백달닷컴이라고 있죠. 저기가 이제 그 사이트인데 보면은 이게 뭐 다 카피해도 좋다, 뭐 PPT 여기도 다 오픈, 키노트까지 다 오픈돼 있거든요. 네, 저 양반 사이트에서 다는 아니고 컨셉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왔고요. 이름은 소셜웹 앤 위즈덤 오브 휴먼이라고 해서 사람의 지혜와 관련된 쪽으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미디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미디어인데요. 보면은 가운데 뭔가가 있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 확 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신문 뭐 우리가 매스미디어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거죠. 뭐 방송도 그렇고. 그럼 인터넷은 좀 나아요. 그래도 이제 게시판도 있고 뭐 댓글도 달 수 있고 뭐가 있으면 이런 거 저거 쓸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쌍방향성을 갖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조금씩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 엮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건 뭐죠?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고 정보고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었던 건데 지금 슬슬 사람들이 조금씩 엮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엮이는 정도는 점점 복잡해져요. 아까 전에 정지호 사장님이 웹2.0 관련한 각종 서비스들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이렇게도 엮이고 저렇게도 엮이고 뭐 주제별로 엮이고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새로운 웹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통 최근에 이런 얘기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웹 2.0 얘기도 나오지만 미래의 이제 차세대 인터넷 웹 환경은 소셜 웹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소셜 웹이 탄생을 했어요. 결국에는 모두들 다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고 매스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방식에서는 문턱이란 게 있었던 거거든요. 문턱을 못 넘었는데 그게 작던 크던 아니면 약간 영향력이 더 있던 말건 아니 옆에 친구가 유명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전에 그 커넥터 같은 거 있으면 옆에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누구나 어떻게든 이슈만 있으면 이슈를 가지고서 스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근데 이게 thing, 그러니까 물건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엔 휴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 컨셉 앤 하이 터치가 제 블로그 명칭인데 블로그 명칭을 따게 된 가장 큰 동기를 준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데니얼 핑크라는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죠, 한국에. 모르시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오거든요. 한국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책을 썼어요. The Whole New World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이 컨셉 앤 하이 터치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했는데 이번 2009년 8월 달에 옥스퍼드에서 테드 미팅이 있었어요. 테드 글로벌 미팅에서 이 사람이 무슨 강의를 했나 하면은 캔들 프로블럼 얘기를 했습니다. 캔들 프로블럼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 얘기 복잡해서 써갖고 이거 컨닝 페이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요. 심리학자 중에 칼 덩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945년도에 낸 문제예요. 지금 이건 조금 문제가 쉬운데 우리가 펑셔널 픽스니스라고 창의성을 체크할 때 쓰는 방법론이거든요. 뭐냐면은 저렇게 지금 여기 상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낫긴 한데 성냥하고 앞정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죠? 촛불을 주고서 밑에 테이블이 있어요. 벽이 있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 촛농이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위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정답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앞정을 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절대 촛농이 땅에 안 떨어져요. 쉬운 거 같죠? 근데 이거를 잘 풀어내지를 못해 생각보다 시간을 주면 풀어냅니다. 10분이고 20분이면 생각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딱 줬을 때 금방 못 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이란 게 있어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어디에 써야 된다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현상을 가지고도 창의성 테스트를 하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샘 글룩스버그라는 사람이 그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룹하고 한 다른 그룹은 빨리 문제를 푼 25% 사람한테 $5 주고 1등을 하면 20명씩 그룹을 줬는데
20불을 줘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준 데가 이겨요. 왜? 바깥에서 익스터널 모티베이션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내부에서 이게 협업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냥 인터널 모티베이션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같이 풀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좀 유연해지면서 창의적을 발휘하게 되는데 바깥에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돈이 들어가니까 대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 경영학적 상식을 깨는 어떤 그런 실험인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실험이 되게 많아요. 뭐 하버드에서 한 것도 있고 MIT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더 파워 오브 인터널 모티베이션. 우리 내부의 그런 모티베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요건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웹 2.0 세상의 일반적 특징이 그럼 뭐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cheap revolution 또는 easy revolution. 쉬워졌다는 거죠. 쉬워져서 아무나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UCC 어떻게 만들 수 있게 됐죠? 디카랑 뭐 이런 게 가격이 싸서 아무나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대충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게 되니까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견인한 건 가격이 싸서 그래요. 블로그는 왜 됐죠? 옛날에 홈페이지 나무 웹 에디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못했죠? DNS 뭐 설정하고 뭐 인터넷 뭐 도메인 없고 뭐 그 별거 아닌데 그조차를 못 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또 다음 블로그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안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개인 방송하라 그래요.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셋업할 게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주고 데이터 요금 싸지고 데이터 요금 엄청 싸져요. 앞으로 뭐 지금 뭐 SKT도 10분의 1로 가격 내리고 뭐 내년엔 더 싸진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막 들고 다니다가 동영상 방송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날리면 바로 날라가.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치프 레볼루션이라 그런 건 뭐냐? 가격 싸지고 쉬워지니까 되는 거예요. 가격 싸지고 쉬워지니까 누구나 프로페셔널리즘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문턱이 없어졌고 결국에는 재밌으면 그걸 막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한 열정가가 성공을 하고 아주 작은 전문 분야 프로보다 나을 수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의사들인데 요즘 제일 참 괴로운 사람들이 의사들 중에 의사가 또 괴로운 직업인데 요즘 구글 페이션트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다 뒤져갖고 와가지고요. 의사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또 특히 저 희귀병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 뒤져가지고 뭐 다 나오거든. 구글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평생 한 몇 번 볼까 말까 하는 질병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딱 보고 야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다가 어디 좀 우리도 한번 뒤져볼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아주 작은 전문 분야는 프로보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각각 모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위키피디아죠. 위키피디아에서 진짜 백과사전 대빵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부터 낫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한 거, 웹 2.0 특징이 가장 중요한 거, 공유와 협업. 나눌수록 커지고 강해진다. 많은 수의 약간의 투자가 엄청난 가치로 가는 거.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짬뽕의 위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짬뽕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프 레볼루션 또는 이노베이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블로그, 그다음에 블로거닷컴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에 이제 합병된 게 저게 블로그 서비스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걸 만든 사람이 트위터를 만들었어요. 트위터 창업자가 블로거닷컴 만든 사람이고요. 아이폰, 아이폰 제가 아까 전에 금동호 팀장님도 있었지만 다음에 박세범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한데 모바일 팀에 그분이 이제 아이폰을 얘기할 때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내미가 2살이거든요. 24개월이에요. 18개월인가? 2 돌이 채 안 됐어요, 아직도. 얘한테 아이폰에다 몰러가 던져주면은 뭐 10초 내에 한답니다. 10초 내에 한대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근데 윈도우 모바일 폰이나 딴 걸 주면은 한참을 헤맨다는 거죠. 뭐 엉뚱한 거 하고 뭐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뭐 시스템 해집고 뭐 이런 거 있죠. 잘못 눌러가지고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게 되잖아요. 그처럼 쉽고 단순하고 싼 것이 혁신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의 사례를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쉬워지니까 쉬운 것들을 갖다가 각각 찍어가지고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위키피디아 말고도
이런 식으로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크라우드 소싱 뮤직이라는 건데 이게 작년 9월달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유튜브에서 인터넷 심포니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각자 자기가 이렇게 음악을 하나를 녹음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전 세계 3,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3,000명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중에 60명을 뽑았어요. 30개국에서. 26종의 악기를 가진 오케스트라가 실제로 출범을 합니다. 이게 예선이고, 우리가 슈퍼스타 K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카네기홀에서 진짜 콘서트를 했어요. 10월 달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인터넷 심포니에 대한 글로벌 매시업 서비스고요. 다음. 이건 이제 크라우드 소식 애니메이션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스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101개국에서 페이스북에 요거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갖다가 광고를 냈어요. 101개국에서 무려 5,700명이 팬그룹을 가입을 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17,000건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17개국에 51명의 애니메이터 선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14에서 48세, 제일 어린애는 14살짜리부터 50세, 48세까지 이런 사람인데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트레일러예요. 조만간 아마 제작이 돼가지고 개봉이 될 겁니다. 언제쯤 개봉이 될지 잘 모르는데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집단 애니메이션 창작입니다. 이런 액티비티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요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는 다 어떤 거죠? 누구나 쉽게 UCC를 창작할 수 있고 그걸 갖다 모을 수 있었고 모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레인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크라우드 소싱 사이언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학. 이 사이트인데요.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사이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과학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게 3차원 구조거든요. 프로틴의 단백질의 3차원 구조예요.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쉬운 것 같아도 생각보다 저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컴퓨터는 뭘 할 수 있냐면 컴퓨터는 분석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아미노산 서열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3차원 구조를 가질 때 자연 상태의 구조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 상태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뭘 할 수 있냐면 저기 그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들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큼이고 이만큼 수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게 할 수 있고 높게 할 수 있는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뭘 못하나 하면은 저렇게 접지를 못해요. 실제로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섭는 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과학자들이 저걸 접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아는 규칙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단백질 아미노산 그 툴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컴퓨터한테 분석시키면 몇 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에너지 레벨 몇? 그럼 걔 또 접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접어가지고 좀 낮게 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천재적인 사람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갔어요. 온라인 게임에 들어갔다기보다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 사람이 뭘 만들었냐 하면 온라인 게임을 만든 거 이거 가지고. 저게 규칙이 몇 개 안 되니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연습 몇 개 접기 해서 그 에너지 랭킹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숙제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붙어가지고 나도 접고 너도 접고 해가지고 수리도 매기고 점수도 주고 막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10만 명이 붙었어요. 10만 명이 그중엔 과학자들도 있고 이거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 하나도 모르는데 왜 게임하는 사람들 뭐 게임 룰만 알면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게임 룰 할 수 있는 튜토리얼 게임 몇 번 해보고 나서 무작정 하는 거죠. 무작정 이렇게 접어보고 저렇게 접어보고 해서 컴퓨터 애널리시스 하면 점수 나오니까 그 보면은 여기 그림이 이 그림 보면은 저 랭크 나오죠, 랭크. 지금 내가 17등이야. 17등이고 누가 몇 점 땄고 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는 수많은 프로틴 난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난제가 에이즈 단백질의 그
표면 단백질이 EV라는 항원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즈 백신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지금 내놓고서 지금 계속 또 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사회 변화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워낙 훌륭한 강의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의 에너지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어떻게 되냐. 얘는 웹 2.0 시대하고 지금 뭐가 바뀐 거냐면은 각각의 서비스가 이걸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야후의 정 차장님이 샘플을 가지고서 여러 개를 엮는 걸 워낙 잘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요 그림을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런 웹 2.0 환경 속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이제 대략 성격별로 나눈 거예요. 뭐 트위터용, SNS 보이스, 소셜 네트워크, 마이크로미디어,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벤트, 뮤직, 위키 이렇게 쭉 있죠. 이 중에 원하는 또는 우리가 뭔가 하려는 액티비티하고 관련된 걸 뽑아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매시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그런 소개한 것과 같은. 그러면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여기 계신 비영리단체 계신 분들은 아마 블로그도 많이 쓰시고 그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1인 미디어하고 SNS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컨셉은 SK 커뮤니케이션 김현철 부장님 발표자를 제가 좀 따왔는데요. 1인 미디어하고 SNS는 성장 동력으로 서로 상호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없으면 1인 미디어라 할지라도 일방향 소통으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고 미디어가 없는 SNS는 반대로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도 굉장히 좋고 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좋기는 한데 뭔가 덩어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반대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은 터뜨려 나갈 수가 없어요. 미디어 파워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굉장히 좋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한다고 트위터 안 하고 트위터 안 한다고 블로그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훨씬 더 상호 협조적인 방법을 얻을 수가 있고 상호 작용을 통해 가지고 명성도 얻고 신뢰도 얻고 네트워킹이 되고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동영상 요거는 전에 김호 대표님이 했던 건데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도미노 피자 사건 이제 유명하거든요. 도미노 피자에서 굉장히 비위생적인 침뱉고 뭐 이런 거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수십만 명한테 전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빼려고 하는 거죠. 영업하는 거죠. 영업해가지고 기사 좀 내지 말아주세요. 전화해가지고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전화해가지고 또는 네이버 해가지고 좀 블라인드 처리 좀 해주세요. 요즘 뭐 다음에다 블라인드 처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냐? 안 막아지거든요. 지금은 그냥 다 퍼져나가요. 그런 효과를 이제 그라운드 스웰 효과 이런 표현을 쓰고 책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이걸 대처하는 방법으로 도미노 피자가 당시에 다행히도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위기 대응 전략을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준비하고 있었다가 바로 유튜브에다가 사장이 사과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사장이 사과 메시지 올리고 뭐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약속을 하고 이런 동영상을 갖다가 바로 내보내니까 그게 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긍정적인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를 갖다 덮어버린 효과인데 그래서 75만 명 가까이 유튜브에서만 조회를 하고 아마 엠베딩하고 이랬으면 더 많이 좋아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더 이상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방송사한테 맡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짬뽕. 짬뽕이 참 중요해요. 아까 전에 웹 2.0에 수많은 소스들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잘 만드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거는 이제 주어진 사람들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짬뽕을 하려면 개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만들지 다 개방하세요. 데이터도 개방의 대상이 되고, 아까 전에 사진도 개방의 대상이 됐잖아요. 동영상도 개방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가버먼트 2.0이라 해가지고 거창하게 떠든 게 뭔지 아세요? 정부에 숨어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스럽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서 예를 들어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별의별 공익성 서비스를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 여기 NGO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이런 멋있는 짬뽕,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려면 개방을 해야 된다. 개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개방 트위터 같은 경우에 개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재밌는 사이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요거는 트위터 인기 음악 차트 사이트예요.
요거다. 예. 보시면은 이게 3일, 일주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트위터 내용을 가지고서 랭킹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뭐 1위가 지금 세인트 빈센트 디스 데이즈라는 곡이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3일치 1등인데 보면 플레이 디스트랙 해가지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트위터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거 뭐야? 여기 또 사는 것도 있는데 얘는 사는 게 안 나오네. 아이튠스 같은 거 이용해서 살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가요 차트 같은 게 그냥 순식간에 직접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만한 분인데 초파리 박사님이 계세요.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유시 버클리에 헤테로시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좀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갑자기 과학철학 강의를 하겠다고 새벽 2시에 저쪽 시간 우리나라 시간 8시인가 9시인가에 했더니 40명 5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강의예요. 르네상스 과학정신의 발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4, 50명 가까이 막 이런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 양반이 또 이제 이거 하다가 또 어떤 거를 올렸냐면 참 재밌는 건데 이게 초파리의 성생활에 대한 비디오예요. 왜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여자를 남자가 쫓아다니더라고요. 초파리도. 그래서 저렇게 날개 한쪽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게 이제 구애의 몸짓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이제 메이팅을 하게 되는데 메이팅 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초파리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어떤 놀라운 과학적 사실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줘. 사실은 이런 거 저기 평생 보실 수 있겠어요? 뭐 과학 논문 안 하거나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이거 특집으로 하지 않는 이상이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비디오죠. 트위스티벌 이거 아까 전에 재미방님이 이걸 했는데 이게 사건이 사실 제가 좀 터뜨렸던 사건이어가지고 뭐냐면 트위스티벌이 비디오를 먼저 보시죠. 처음에 재밌는 생각을 했죠. 이게 이제 트위터 실제로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모여서 뭔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지금 막 퍼진 거예요. 막 퍼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파티를 엽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인가요? 거의 그 정도가 열렸죠. 파티를 5명도 열리고 10명도 열리고 그래요. 놀고 나서 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러씩 내는 거죠. 내가지고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뭐 해요? 첫 번째 미팅에서 한 게 2009년 1월 달에 이 미팅을 해가지고 2월 달에 25만 불을 모아서 이디오피아에 우물을 12개를 팠어요. 12개 우물 팔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9월 달에는 커뮤니티 미팅을 해보자. 133개 도시에서 모였어요. 각 도시별로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각 커뮤니티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싱글 트윗으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무브먼트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사이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커뮤니티 활동들이 구글 맵에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중계가 되고 있고 지금은 내년 1월달, 2월달, 내년 2월달에 지원해야 될 국제단체 이런 거 모집하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제가 했어요. 아만다라는 친구가 하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한국말로 했죠. 블로그에 한국말로 썼는데 제가 그 친구 팔로우를 하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그 여자한테 저한테 프라이빗 메일이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뭐 페스티벌 가지고 검색하다가 세계 각국어 나오면 뭐 번역해가지고 보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럼 한국이 여기서 빠져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하지도 않고 있었고. 도쿄에 2군데, 말레이시아 다른 여러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는 충분한 에너지는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바로 트위스트 서울이라는 거를 갖다가 아이디를 만들고 10월 달에 아나바다 파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서 제이미팡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게임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엑스박스 360 여기 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붙어 있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소셜 앱인데요. 소셜 앱이 중요한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구조입니다. 구조.
뭐가 달라졌냐 얘기를 하면 옛날에 링크나우라든지 링크드인 같은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네트워크는 되게 컸어요. 사이버즈도 네트워크 커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소셜 네트워크는 스트럭처만 보면은 이건 우리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통신망 깔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 자체로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돌아다니냐예요. 스트림. 스트림이 뭐가 돌아다니냐.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돌아다니냐, 데이터가 돌아다니냐, 동영상이 돌아다니냐, 또는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네트백이라는 컨셉인데 이건 아직까지는 좀 덜 성숙한 이야기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온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뇌하고 같습니다. 우리 뇌라는 게 저렇게 수많은 뉴런들,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액션을 갖다가 메모리를 만들고 기억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액션을 만들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가가지고 그 시그널이 서밍업이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뚫고 나가는 힘이 있거든요. 그 시그널이 전달돼야지 일이 진행이 돼요. 모터 뉴런, 우리 움직이는 운동 신경세포까지 가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구조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스티뮬레이션 되는 자극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 시간 내에 어떤 일정이 정해져 있는 레벨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예요. 넘을 수가 있으면 이벤트가 나타나는 거고 넘지 못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성에 대한 건데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링크나우라든지 그냥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됐던 것들은 그렇게 큰 이벤트를 못 이뤄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실시간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힘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앞에 정진우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말고도 뭐 투자자, 벤처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뭐 130명, 1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벤처 캐피탈 5군데 포함해가지고 그 아이디어하고 그런 미팅을 가진 걸 최근에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자리부터 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시키고 해가지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사회에 언맨 니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주지 못한 니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장작불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수많은 재료들이죠. 재료들이 잔뜩 있어요, 이미. 재료들이 잔뜩 있는데 짧은 시간 내에 불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불을 붙일 수 있으면 그 불은 탑니다. 근데 타게 만들려면 굉장히 빨리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게 되기 위한 것이 이게 시네트 웹인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PC나 핸드폰, 모바일 폰 같은 건 일종의 센서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셜 오브젝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트위터 계정,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 계정 또는 뭐 싸이월드 계정 이런 거는 이제 뉴런, 신경세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관계, 팔로잉 팔로워 스트럭처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게 소셜 그래프라 그러는데 그런 건 이렇게 시냅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렇게 그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돌아다니는 각종 정보 같은 게 소셜 스트림이 우리가 말하는 일렉트릭 포텐셜이고 이게 무브먼트로 이어질 때 그것이 액션 포텐셜하고 같고 우리가 아주 다양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모터 뉴런과 같다 해가지고 시네트 웹이라는 표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뇌하고 같아지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세포처럼 움직이면 다 모아지면 뭐가 되죠? 오버마인드가 되죠. 뭐 여기 안 웃으시네. 스타크래프트 안 하세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저그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그 저그라는 종족에 오버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그 집단 지성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의 어떤 이런 걸 하는 뭐 그렇게까지 가려면 멀었겠지만 그래서 트위터 볼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런 수많은 이제 지구화 같은 게 있고 여기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 만 몇천 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붙어 있어요. 가능하게 된 게 개방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의 힘, 엔드 유저의 혁신이다. 소셜미디어는 우린 지금 아이스버그 팁 요 500개 딱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와 스트림이 돌기 시작했으니까. 감사합니다.